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쯤 저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는데요. 1년 반쯤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알 수 없는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그전부터 조금씩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여자친구가 자꾸만 예비형부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콩깍지가 씌었던지라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여자친구와 밥을 먹던 중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언니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곧 있으면 결혼하시겠네? 우리 언니야 완전 완벽한 결혼이지. 들어보니까 프로포즈 때 형부가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거 있지. 엄청 비싼 거라고 보여주던데 부럽더라고. 예비 형부가 부자라고 듣긴 했는데 엄청 부자인가 보네. 언니한테 돈도 아낌없이 쓰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예비형부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여자친구는 모든 것을 언니와 비교하며 언니보다 잘 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언니는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예쁜 편이다 보니 여자친구 나름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모습마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위로하며 우리도 잘 살자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자친구가 또다시 언니와 예비 형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자기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제 언니가 팜플렛 보여줬는데 언니는 몰디브로 간다고 하는 거 있지? 근데 형부가 완전 고급 리조트를 예약할 예정이래. 거기 리조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언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걸까? 난 항상 언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픈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신혼여행 몰디브로 가면 안 될까? 여자친구 입에서 역시나 예상했던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한 채 우물쭈물 거리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몰디브 못 가는 거야?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어? 나? 나는 많이는 못 모았는데. 여자친구가 말끝을 흐렸지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정도는 모았을 거 아니야. 결혼 준비해야 하니까 얼마 모았는지 말해줘봐.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어. 그것도 진짜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월급이 적은 편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는데 신혼여행지를 몰디브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리조트 하루 숙박에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과연 그런 돈을 주고 몰디브를 갈 형편이 맞나 싶은 생각과 함께 그때쯤부터 여자친구에게 조금씩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형부와 비교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어요. 형부는 정말 배려심이 많다니까? 언니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해주거든. 자기도 그렇게 해줄 거지? 나도 그러고 싶긴 하지만 사람마다 경제적인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보니까 형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자기네 집은 잘 사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형부처럼 노력해줘. 여자친구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말을 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자꾸만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예비영부와 저를 비교했고 여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감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서로 진심을 나누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 진지함과는 다르게 여자친구는 그저 예비영부 이야기만 하면서 예비영부가 로맨틱하다는 말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깊어져 갈 무렵 어느 날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바쁘게 일을 하던 중 외부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카페에 돌아왔더니 여자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자기야, 오늘 회사 안 갔어? 갔는데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반찬 해고 왔어. 여자친구의 말에 제 얼굴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제가 쑥스럽게 웃고 있자 여자친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나 아직 밥을 못 먹었어.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가줄 수 있어? 그럼 같이 가서 먹자. 흔쾌히 파스타를 먹으러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음식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여자친구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파스타를 다 먹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고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좋아. 여자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다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바쁜 것 같아 보이자 여자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 바빠 보이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오늘따라 손님이 좀 많아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어쩌지? 괜찮아. 돈 많이 번다는 증거인데 오히려 반가운 일 아니겠어? 자기가 나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 여자친구가 장난스레 말하고 카페를 나갔는데요. 순간 옆에 있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유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분이랑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결혼 얘기 오가고 있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한가해지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럼 이따가 얘기하자. 제 말에 유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금 한가해지자 유나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아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알바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요. 그동안 사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일도 많이 배웠고요. 그날따라 유나가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미소 지으며 입을 뗐어요. 유나야,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 말에 유나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까 사장님 여자친구분이 통화하는 걸 저도 모르게 엿들었는데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긴장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자 유나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손님이 커피랑 케이크를 드시고 그냥 가셨는데 자리가 많이 지저분했어요. 바닥에도 케이크가 떨어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닦고 바닥까지 닦고 있었는데 사장님 여자친구분이 결혼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꿀 빨고 살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언니분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던데 신혼여행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갈 거라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항상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 여자친구분 말투랑 모든 게 사장님이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암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대학을 다니던 중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나이에 비해 생각이 많이 깊었는데요. 결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특히나 꿀 빨고 산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단순히 유나 말만 믿을 수가 없다 보니 카페를 마감하고 난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단순히 농담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려 노력했지만 찝찝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속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유나를 지켜본 결과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외식을 하던 중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현지랑은 결혼 얘기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니가 결혼하면 곧이어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언니가 몇 달 후에 결혼하니까 우리는 내년쯤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랑 상의해봤는데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한 3억 정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카페 오픈할 때도 도와주셨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거절했지만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전셋값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야. 누나 결혼할 때도 똑같이 보태주기로 했으니까 집 알아볼 때 참고하라는 말이야.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만간 현지 한번 인사시킬게요. 부담스럽게 하지는 말고 결혼 확정되면 그때 나 데리고 와. 엄마 말에 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억 도와주시겠대. 그러니까 전세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엄마 말을 전했는데요. 기뻐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라고 했어? 3억을 도와주시겠다고 했다고? 맞아, 3억 도와주시겠대. 그럼 자기가 모은 돈까지 합해서 전세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한시름 놓은 건데 전세밖에라니. 여자친구 반응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얼굴을 붉히고 말았는데요. 순간 여자친구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더니 곧장 아파트 매물 앱을 열고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난 여기서 살고 싶어.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여기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그렇고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더라고. 형부는 이미 여기에 집을 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여기서 살게 되면 언니네랑 가깝게 지내고 좋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무리라는 생각만 들었기에 잠시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다시 졸라댔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거긴 무리야. 10억도 넘는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사겠어. 나중에 돈 벌어서 살 테니까 우선은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이사하자. 제가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말을 꺼냈지만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결혼하면 난 회사 그만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좋은 곳에서 해야지. 우리 언니는 시댁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순간 여자친구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3억 지원해 주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야. 내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 못 받는 친구도 많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도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우리 형부는 10억이 넘는 아파트 해오는데 그깟 3억 해오는 걸로 생색내지 마. 순간 여자친구의 말에 시간이 멈춘 듯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는데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정나미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인지 여자친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난 이 아파트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자친구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진 채 그곳을 나가버렸는데요. 저 또한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던지라 그녀를 따라가
달래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녀와 제가 너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기쁜 한숨을 내쉬다 조용히 누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고, 누나에게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자 누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야. 근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현지는 아무것도 안 해오면서 너한테만 바라는 마음만 봐도 현지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네 인생이고 네 선택이겠지만 잘 생각해보도록 해. 누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점점 더 작아져가는 느낌이 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결국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형부라는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당할 게 분명했고, 그 사람만큼 해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여자친구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현지야,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그릇이 작아서 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형부 같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거야? 나는 10억이 넘는 집을 해갈 자신도 없고 앞으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통보하듯 말을 하자 여자친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알았다고 받아들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쉽게 이별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다음날이 되자 그녀가 카페로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 때문이라면 그냥 전세로 시작할 테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집 때문이 아니야. 난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전 여친이 울며불며 매달렸는데요. 그렇게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전 여친에게 경고했어요. 여기는 내 사업장인데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줘. 경찰이라는 말에 전 여친이 눈물을 훔치고 눈치를 보며 카페를 나갔는데요. 나가서도 한동안 밖에서 카페 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전 여친이 돌아갔고 그 뒤 며칠 동안은 조용했기에 나름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제 가까이로 다가왔고 언뜻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잠시 바라보고 있자 그가 입을 뗐어요. 현지, 그러니까 예비 처제라고 해야겠네요. 예비 처제 말로는 성준 씨한테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던데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서야 그가 전 여친의 예비 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순간 그가 나를 왜 찾아왔을까 잔뜩 긴장을 한 채 그를 바라봤고 그가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던 순간 그가 다시 입을 뗐어요. 성준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며 그와 함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현지가 지금 성준 씨랑 헤어졌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거든요. 현지 얘기하실 거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가 제 팔을 잡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현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얘기 좀 하시죠. 그럼 왜 오신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현지랑 다시 만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졌거든요. 저기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민지, 그러니까 현지 언니한테 저도 정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현지한테 제가 성준 씨를 만나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면서 카페 위치를 알아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현지랑 왜 헤어지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줬는데요. 그의 표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 괴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레 짐작해보건대 그도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고 전 여친의 속물근성에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게 됐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제 말에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뗐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매라 그런지 하는 짓도 참 똑같네요. 사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내내 헷갈렸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언니는 머리가 조금 더 좋아서 불려우처럼 교묘하게 행동했던 거고 동생은 머리가 나빠서 일찍 들통이 났던 거네요. 사실 제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했거든요. 주말에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굳이 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부모님한테 워낙 잘하다 보니까 많이 타협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요구가 많아져서 요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청첩장도 다 나왔고 여기저기서 결혼하는 거 다 알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여친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가서 잠도 못 자고 있던 와중에 현지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쪽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준 씨 덕분에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모든 게 확실해졌다니요? 저도 성준 씨처럼 파혼하려고요. 네? 근데 이미 청첩장도 다 나왔다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암튼 성준 씨한테 많이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나중에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그의 마음도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여친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어느덧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저는 묵묵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친과의 감정들이 서서히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무덤덤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려서 무심코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여친의 예비형부,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준씨. 네, 안녕하세요.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죄송한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 구석에서 그와 어색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저도 헤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됐군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나왔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성주 씨와 얘기하고 나서 결심이 섰거든요.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인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겠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했는데 그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어요. 성준 씨 아니었으면 불구덩이로 들어갈 뻔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더욱 정이 떨어졌어요. 성준 씨랑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뒤 누나에게 연락해서 카페를 부탁한 뒤 우리는 가까운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술잔을 기울였지만 취기가 오르면서 점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며 하소연까지 했기에 제가 진심으로 위로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호영오지 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찾는 조금은 이상한,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친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태우 형과 저는 어느새 절친 사이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점점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요.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유나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유나는 성실한 직원이었기에 그녀가 떠난 자리는 크게 느껴졌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카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자 결국 엄마와 누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주말마다 누나가 카페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바쁠 때마다 엄마와 누나가 도와줬던지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우 형도 자주 카페에 들르곤 했는데 카페에 들어오던 형이 물었어요. 성준아, 아르바이트 드디어 뽑은 거야? 아니요, 뽑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나와 태우 형이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 인생이라는 건 참 묘하다고 했던가요.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니까요. 어제와 다를 바 없을 것만 같던 하루가 어느새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지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누나와 태우 형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로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길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태우 형이 카페에 오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둘이서 테이블에 따로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누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왠지 둘이 결혼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둘은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사귄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제 삶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며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